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1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1395년 명홍무 28년 태학사 유구와 한성윤 정신의를 경사로 보내어 명년 정조를 할애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1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의 탄일이라 군신들이 헌수를 하니 군신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11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남양백 홍영통이 임금의 탄일에 만취하여 집에 돌아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죽다. 남양백 홍영통이 말 위에서 떨어져 돌아갔다. 영통은 남양 사람으로 증문화시중 홍성년의 아들이다. 도첨의 중찬 홍자번의 증손이다. 문음으로 출신하여 공민왕 때 판소부 시사를 지냈고 나가서 안동부사가 되었다. 뒤에 신돈이 중으로 있을 때의 구언으로 감찰대부가 되었다가 곧 밀직부사로 옮겼고 이춘부 긴난으로 더불어 돈의 신복이 되었다. 돈이 사감을 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이므로 영통이 연입지설로 언제나 설득하여 못하게 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렸었다. 돈이 패하게 되자 춘부들은 등은 다 주사를 당했으나 영통은 죽기를 면하고 외방으로 유배 갔다가 우왕이 즉위하자 왕과 인척관계이므로 여러 관직을 거쳐 좌시중에 이르렀다. 천성이 순박하고 조심스러워 상례를 쫓아 계책을 세워 건의하는 바가 없었다. 국초에 이르러 기구라 하여 남양백에 봉해지고 여러 번 우악한 접대를 받았다. 임금의 탄일잔치에 나갔다가 만취되어 돌아오다가 말이 놀라는 바람에 떨어져 죽었다. 임금이 애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치제하고 유사에 명하여 예장하게 하였다. 시호를 안민이라 하였는데 아들이 없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11일 신축 세 번째 기사 회암사에 쌀과 콩 300곡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12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고 달이 묘성을 가렸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13일 계묘 첫 번째 기사 나무에 성애가 끼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13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정한군이 사냥 갔다가 표범에 물릴 뻔하다. 의안백 이화가 정한군을 청하여 서교에 가서 사냥하다가 정한군이 성남 표범에게 부닥친 바가 되어 그의 면하기 어려울 즈음에 낭장 송거신이 말을 달려 따라가니 표범이 정한군을 놓아두고 반대로 거신을 따라와서 앞으로 달려들어 말 위에 올라 안장을 깨물었다. 거신은 말 위에 누워서 이를 피하니 표범이 겨우 말과 떨어졌다. 낭장 김덕생이 뒤를 달려가서 활을 쏘아 한 발에 표범을 죽였다. 정한군이 이인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주고 태조도 거신에게 말 한 필을 하사하고 화와 민재에게도 또한 각각 말 한 필씩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1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홍영통이 말에서 떨어져 죽은 것 때문에 대신들에게 요요를 내려주다. 좌정승 조준, 우정승 김사형, 판문화부사 권중하,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대로 만든 요요 하나씩을 내려주고 기로제신에게도 내려주었는데 대체로 홍영통이 말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경계한 것이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14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안개가 끼었다. 15일 16일에도 안개가 끼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17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겨울을 당하여 천둥과 샘물이 끌어올랐으므로 금경 법석을 내전에서 베풀고 사람을 여러저러 보내어 법석을 베풀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17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도둑이 광주 백성 이지천을 죽였는데 그 아들 이두개 이내은삼이 그 도둑을 잡아서 복수하였다. 도둑 이부개 등 13명이 밤에 지천의 집에 들어와 지천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 가므로 두개 등이 뒤를 밟아 천령노상에 이르러 몰래 사람을 보내어 현관에게 알리게 하니 고을에서 아전들을 여러 나루터에 내보내어 기다리게 하였다가 도둑이 배에 오르자 다 잡아서 차명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25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문묘를 경영하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25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이중실이 그의 종 송산의 철을 통관했더니 송산이 중실이 역적을 도모한다고 무고했는데 실상을 조사하여서 송신을 차명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25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요동도사가 전과 같이 호송하게 해달라고 명예부에 보낸 자문. 관원을 보내어 예부의 자문을 보내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배신 김을상이 경사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경사에 나아가 삼가 성지를 받자오니 화차 최가물을 데리고 돌아가라 하오매 그대로 최가물을 인솔하고 요동까지 온즉 요동도사로부터 성지가 가셨다 하고 호송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을상 등이 도보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방은 신하로서 성조를 모시기 때문에 무릇 사람을 차정하여 경사에 나아갔다 돌아오게 할 때에는 요동에 이르러서 언제나 도사가 호송해 주게 하여 오가는 길에 거의 소홀하고 실수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 김을상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의 압록강 서쪽에서 요동 첨수참에 이르는 그 중간은 인가의 연기가 끊어지고 초목이 울밀해서 만약에 호송을 해주지 않으면 도적에게 약탈당하고 호랑에게 침해당할까 두렵다고 하오니 아뢰기가 집언하오나 청하옵건대 요동도사에게 명문을 보내서 전과 같이 호송하도록 하옵소서.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25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왕자와 제군에게 유시하여 매를 기르기 위하여 민간의 닭과 개를 잡아 죽이는 것은 심히 옳지 못하니 지금부터는 매를 기르지 말라고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25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또 진상하는 매 이외에 사사로이 바치는 매도 금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25일 을묘 여섯 번째 기사. 판사 여권사 장백의 아들이 중국 등주에서 아버지의 유고를 거두오다. 판사 여권사 장백의 아들 장홍수가 그의 아비 유고를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다. 백은 사신으로 갔다가 중국 등주에서 병사하여 그곳에서 임시로 묻어 두었다가 홍수가 장계를 올리고 예부의 자문에 보내게 하여 경사에 나아가 슬피 하소연하여 등주에 돌아가서 유고를 파가지고 돌아와서 안장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3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밤에 정도전 등 훈신을 불러 주연을 베풀다. 밤에 임금이 판삼사사 정도전 등 여러 훈신을 불러 술을 마시고 풍악을 잡혔다. 주연이 한창
벌어질 무렵 임금이 정도전에게 하는 말이 내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경등의 힘이니 서로 공경하고 삼가서 자손 만대까지 이르기를 기약함이 옳을 것이다 하니 도전이 대답하였다. 제 나라 황공이 포숙에게 묻기를 어떻게 해야 나라가 다스려지오 하니 포숙이 대답하기를 원컨대 공께서는 그 땅에 계실 때를 잊지 마옵시고 용컨대 중부께서는 함거에 있을 때 잊지 마소서 하였으니 신이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말 위에서 떨어지셨을 때를 잊지 마시고 신도 역시 항쇠했을 때 잊지 않으면 자손 만대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옳게 여기고 사람을 시켜서 문덕공을 노래하게 하고 도전에게 눈을 끔뻑이면서 하는 말이 이 공은 경이 찬진한 바이니 경이 일어나서 춤을 추라 하니 도전이 즉시 일어나 춤을 추었다. 임금이 상의를 벗고 춤을 추라고 하고 드디어 귀갑구를 하사하고는 밤새도록 심히 즐기다가 파야했다. 중부는 중국 제나라 황공의 관중을 높여 부르는 이름이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4월 11일 태조 4년 11월 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동짓날이라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제고를 향해 하례를 행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2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처음으로 서북면에 임원관 임반관에 승을 두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3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상고대가 끼었는데 초 4일에도 이와 같이 나무에 성애가 끼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5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천추절을 할애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연왕과 사사로이 교제하다가 명나라가 통사 송희정과 안마 권을송을 유배시키다. 절일사 김입겸이 경사에 돌아와 아뢰었다. 통사 송희정과 안마 권을송이 먼 곳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처음에 계품사 김을상이 연왕의 저택을 거쳐 왔는데 임금에게 복명하기를 연왕이 신에게 이르기를 너희 나라 임금은 어째서 나에게 말을 보내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하매 임금이 그 말을 믿고 입견이 갈 때 그 편에 안마를 부송하였더니 연왕이 바꿔서 황제에게 아뢰었다. 황제가 조선왕이 어찌 사사로이 연왕과 교제할 수 있느냐 하고 희정과 을송을 금치위에 유배시켰다가 다시 등충부로 유배시켰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더니 이튿날에야 그쳤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말하였다. 고관들의 집에서 각각 기내의 초목이 무성한 땅을 차지하여 백성들의 채초를 금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니 헌사로 하여금 엄하게 규찰하여 다스리게 하라. 채초는 땔가무를 베어 거두는 것을 말한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7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서 한상군 이색에게 미두 100석을 보냈으나 받지 아니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7일 정묘 네 번째 기사 각도에서 매를 사사로이 주고받는 것을 금하도록 거듭 엄중하게 지시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처음으로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지금부터는 사헌 감찰 1원으로 하여금 별순 절제사와 같이 순작함을 점고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10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감사와 수령을 인사곡과하는 조목에 대해 아래다. 헌사에서 상소하였다. 감사와 수령들의 잘잘못을 매기는 데 대한 조목은 학교를 일으키고 백성을 사랑하며 형벌을 조심하고 군사를 다스리며
염초를 준비하고 성부를 수축하며 자량을 저축하고 세부를 박하게 하며 사냥을 금하고 향원을 징계하며 조세를 받아들이고 상마를 심으며 왕골과 닭 같은 것을 가꾸게 하는 등의 영으로서 고찰하게 하소서.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10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종묘의 삭제의 전물이 박하였다는 말을 듣고 헌사에 명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하니 헌사에서 상정관 제조 삼사 우복nhà 민재 장무 예조정랑 윤사영 제향사 의량 강천주를 행문하고 파직시켰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1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서 왕지를 받들어 각도에 이첩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육품 이상으로 나이 70세 이하의 한량관은 향교의 훈도와 기선군관을 제외하고는 일체로 방문하여 갖추 기록하여 아뢰어라.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11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명나라의 국왕의 고명과 조선국의 인장을 내려달라고 청하는 글. 예문 춘추관 태학사 정총을 보내어 한량 기로와 대소신료들이 신문을 가지고 경사에 나아가 고명과 인장을 청하게 하였다. 그 신문은 이러하였다. 조선국 도평의사사 좌시중 조준 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소방은 왕씨가 덕을 잃어서 준 등은 일국의 신민과 함께 이를 임금으로 추대하였습니다. 홍무 25년 7월 15일에 지밀직사사 조반을 보내어 황제께 주달하였고 계속해서 문화평리 조림을 보내어 표문을 올려 아뢰게 하였더니 삼가 성지를 받자오니 권지국사로 윤호하시고 예부에서 온 자문을 받자오니 그 사연에 나라의 이름을 무엇으로 고쳐야 하느냐고 빨리 와서 알리라 하옵기에 이에 즉시 지밀직사사 한상지를 보내어 주본을 가지고 경사에 가서 삼가 성지를 받자오니 이르기를 동의의 칭호는 오직 조선이라 하는 것이 아름답고 또 그 내력이 오래되니 그 이름을 근본으로 삼아 본받을 만하니 하셨으니 삼가 이에 따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홍무 26년 3월 초 9일 문화평리 이염을 보내어 전조 고려 국왕의 금인을 부송했고 또 그해 12월 초 8일에 좌군 도독부의 자문을 받자와 삼가 성지의 일절을 배우니 그 사연에 정명에 합치되게 지금 조선이라 이름을 고쳤은즉 표문의 전대로 권직국사라 함은 무슨 까닭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셨으니 이 분부를 받자와 일국 시민들이 벌벌 떨면서 황송히 여기오며 모두 국왕이라고 시행하라 하오니 오늘날 비록 국왕이라 이끌을지라도 명칭이 끊어져 내려주신 고명과 조선국의 인장을 받지 못하여 일국의 시민들이 밤낮으로 옥망하고 감히 사연을 아뢰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살피시기를 청하와 번거롭게 아뢰오니 국왕의 고명과 조선의 인신을 주시어서 시행하게 하옵소서.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11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수군절제사 김영렬과 형조전서 김승주를 불러서 왜구를 공격할 계책을 논의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11일 신미 네 번째 기사. 도관찰사를 각도에 나누어서 보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1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1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국사 조구가 병사하니 조회를 정지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15일 을의 첫 번째 기사. 나무에 성애가 끼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1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봉상시에서 아뢰었다.
이제 국초를 당하여 구제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미 종묘의 악장을 고쳤으나 사직과 원구단과 문묘 제양의 악장은 아직도 옛날대로 하니 역시 개작하여야 옳겠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2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서 왕지를 받들어 각도에 이첩하였다. 대소의 수령과 수륙 군관과 만호천호와 유의 교수 염청일장 관원 역승의 잘잘못을 일일이 상세히 보고하라.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2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한산군 이색이 오대산에서 돌아왔다. 당초에 색이 외방으로 버림을 받았다가 종편하라는 은총을 입어 관동 지방에 관광하기를 청하여 오대산에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부르니 색이 왔다. 임금이 그의 친구의 애로 접대하고 조용하게 담화하고 술을 마시고 즐겼다. 나갈 때에는 중문까지 나가서 보냈다.